접선의 방정식 가봅시다. 근데 미적분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다 어떻게 넘어가? 이거 다 수투에서 했었다, 그치? 이게 단 거 같아, 사실. 접선도 똑같아. 내가 지금 뭔가 설명할 건데 지금 내가 써준 건 사실 수투 때 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내가 이거 시험 끝날 때마다 끝나고 나서 하는 첫 수업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부탁이니까 제발 지금의 그 본인의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 기분을 항상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번 원큐 딱 지나가는 동안에 제발 잘 좀 정리하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야 접수의 방정식 유형 몇 개야 했는데 이러고 있고 어떻게 풀어야 돼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이게 다른 과목이라도 답답할 거야 모든 쌤들이. 근데 나는 수학을 가르치잖아.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전에 배운 걸 기억 못하고 있으면 진짜 답답하긴 해. 왜냐면 수학은 너희들이 알잖아. 지금 우리가 수투 때 배운 거 계속 쓰는 것처럼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수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 지난주에 배웠던, 지난주는 시험이구나. 뭐 몇 주 전에 배웠던 미분 공식들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전에 걸 모른다 그래서 오늘 거를 할 수 있나? 아니, 절대로 못해요. 수학이잖아. 이게 연결성이 계속 유지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딱 한 주 정도, 이번 주는 좀 공부 좀 안 하고 싶어라고 해서 수학을 딱 등한시해서 문제 잘 안 풀고 숙제를 안 해온다? 그 다음 주 망해요, 진짜로. 뭐 알아듣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 평소의 속도보다. 알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거는 솔직히 어제 수업 안 들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는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던 영어에 대한 그냥 지식 가지고도 오늘 거 배울 수 있어. 연결성은 없잖아. 물론 뭐 그렇다고 영어를 대충 하면 된다 이 뜻은 아니지만 결국 다 모아놓으면 하나를 배우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수학만큼은 진짜 지금부터 하는 수업이 그냥 또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수원 수투거나 확통이거나 하면은 좀 내가 완급 조절을 좀 해줄 거야. 시험 끝나고 나면 좀 천천히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 나오면 좀 천천히 진행하다가 근데 이게 미적분이라는 과목이고 이거에 꽂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심한 내용 하러 가야 돼. 시험 문제도 많이 풀러 가야 되고 너희들이 이번에 기출문제 풀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하면서 계속해서 뭘 만났잖아. 심한 문제들을. 풀 때마다 새로웠잖아. 그렇지 않냐? 너희들의 수능, 너희들의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미적분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미적분들은 이과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는 높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적분만 가지고 보면은 요즘 너희들이 보는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죠? 그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한 문제의 난이도는 당연히 모의고사가 높겠지만 알았음? 그래서 열심히 하자고. 알았지? 그럼 내가 이제 막 내가 시험 전주였나 직보 때였나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정사각형 넓이 공식이 뭐야?에 대해서 대답 못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쵸? 윤모 씨. 윤모 씨라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얘기하는 거 같네. 어쨌든 윤석. 그것까지 똑같네? 같은 데야? 그러면 먼 사촌 형이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갑자기 켜야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얼마나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없는지를 내가 진짜 그때 좀 솔직히 좀 많이 놀랬어. 예를 들어서 구의 부피, 뭐 구의 건널비, 공식들 나올 때마다 항상 너희들 뭔가 쓰잖아. 내가 알려주고, 그치? 그게
이게 영어 같은 과목, 뭐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과목은 시험 전날까지도 모르는 거를 계속 배우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 근데 수학은요. 전날에는 완성이야. 다음날 시험과 전날 직보 때 하는 내용은 똑같아, 사실. 더 이상 레벨이 안 올라가. 레벨은 지금부터 쌓기 시작하는 거거든. 성민아, 알았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내가 기억나는 게 성민이라서 성민이를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도 마찬가지잖아. 온갖 옛날에 배웠던 공식들 시험 전주까지도 계속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사실 이러면 안 돼. 이과가 뭐야, 이게. 그 잔소리를 자꾸 하면 좀 그러니까 도움되라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우리가 지금 무슨 과목을 배우고 있어? 미적분을 배우고 있고 우리는 이과고. 그치? 이과 과목의 가장 꽃은 뭐예요? 수학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이과에서 가는 대표적인 직업 뭐 있어?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 기계도 마찬가지. 전기도 마찬가지. 대학 나와가지고 제일 많이 뭐 삼성을 들어가든 LG를 들어가든 했을 때 가장 많은 직업 중 하나 뭐 있어? 일반 회사원 말고. 그 중에서도 연구원으로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 이 얘기 했냐? 연구하는 직업, 이과, 수학 공통점 있지 않을까? 연구원들, 연구를 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본인의 직업 일을 하겠니? 그렇지, 연구를 하겠지, 그래. 발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니? 본인들은 스스로.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온갖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할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개발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까 약간 문과는 과거에 대한 탐구잖아. 그렇지 않냐? 과거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회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목이잖아. 그런 쪽이고 그런 분야고. 과거를 통해서 그거를 또 학습을 한 다음에 미래를 향해 대학을 달려가려고 하는 약간 답습형 쪽이라면 이과는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지식들을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냐? 그걸 알고 있다면은 누구나 다 만들었겠지. 그럼 모르는 게 문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뭘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직업이란 말이야. 그게 이과고 그게 수학이야. 수학이라는 과목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돼. 다른 과목들은 풀어봤던 문제, 풀었던 유형, 뭐 뭔가 비슷하게 생겼던 문제를 배웠음으로써 그 비슷한 문제 더 어려운 걸 내더라도 풀 수가 있어요. 기억을 통해서. 근데 이과는 수학은 내가 항상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 그랬지. 동욱이한테 최근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 기억을 통해서 내가 풀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너네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신유형들을 풀 수 있고, 그래야 미적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이과 과목이 제대로 푸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마인드 자체를 있잖아. 그냥 배우고 풀고 끝, 배우고 풀고 끝 반복 학습하지 말고요.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하는 거 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접선의 방정식이라 치면 여기는 사실 맞푸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좀 그런데 접선의 방정식 푼다 치면은 여기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왜 앞에서 배웠던 미분을 가지고 오는지 저기 수학 상에 있었던 도형의 방정식의 직선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지. 알았죠?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이과 과목이고 수학 과목이다. 알았지? 자, 어쨌든 접사의 방정식 유형에는 크게 아까 얘기했었지.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몇 가지 유형이 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 세 개 다 공통점이 있어. 결국은 뭘 구하는 거거든. 접선. 자, 방금 뭐라고? 세호?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다 구해야 되는 거지. 결국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거든, 이름이. 접하는 직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짬뽕을 시켜놓은 거지.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미분계수, 막 미분법 여러 가지 배워서 구했던 게 미분계수잖아. 도함수고, 그치?
그래서 말하는 미분 계수. 그게 바로 뭐야? 그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직선의 방정식 이거 언제 배웠어? 수학 4학년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 두 개를 짬뽕 시킨 거지 뭐. 그렇지 않아? 그래서 결국 너희들 머릿속에는 접선을 구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죠. 심지어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처럼 미분을 하는 그런 학년은 아니었어가지고 연립해서 판별식 쓰는 학교였거든. 그런 학년이었거든. 문제였거든. 1학년이겠지? 지금 이번 시험이었으면. 어떤 이차함수와 접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 그때 너희들도 1학년 때 다 했잖아. 써봤잖아 너희들이. 그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식을 세워? 방금 내가 말했잖아. 이차함수를 줘. 이 함수와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너희들 식 어떻게 세워? 직선의 방정식. 여기 이차함수 t 넣어가지고 어이 쥐랄. 그냥 y는 ax 플러스 b 하죠. 또는 예를 들어서 점을 주면서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하니? 그 점의 좌표가 만약에 a, b다. y는 m에 x-a 플러스 b 잡잖아. 그게 직선이잖아. 접하는 직선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니? 똑같잖아 당연히. y는 ax 플러스 b 아니면 y는 m 곱하기 x-a 플러스 b겠지. 그게 접선이고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재료들인 거 뻔히 알잖아. 그러다 보니 너희들은 당연히 뭘 구해야 된다.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이 필요하지요. 맞나요? 거기서 이제 x좌표를 보통 우리가 뭐로 잡니? 접점 t의 좌표. 그리고 y좌표는 ft라는 y좌표를 똑같이 지나는 직선을 구하자. 그리고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만 뭐로 바뀌면 돼? 그렇지. 응? F'A 미분 계수요. 맞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결국 필요한 재료는 접점이 필요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잖아. 그지 않아? 그럼 너희들한테 반드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점의 좌표와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제공을 하기 시작하지. 첫 번째 뭘 주냐? 접점을 주는 게 가장 심플하죠. 보통 문제집들에서는 기울기를 먼저 준다. 어쨌든 접점의 좌표를 줄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a, 근데 이거 왜 F'A야? a, FA라는 접점의 좌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데 성민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누구랑 누구라고? 그렇지. 근데 지금 뭘 줬어? 그럼 뭐만 구하면 돼? 그렇지.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주어진 fx를 미분을 하죠. 성민아. 그럼 너지. 전에 계속 너랑 얘기 안 했나?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넌 왜 대답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지, 내가 항상. 뭘? 너한테 몇 번 던졌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시험 기간에 너 한 번 맞았잖아. 오호, 난 너한테 던지 기억나는데. 던져. 던져요 진짜요? 요 정도쯤에 오게 던져. 여기 맞추지 말고. 여기 맞추지 말고. 여기로 던져. 야, 근데 이거 또 쇠를 맞췄다. 어쨌든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접선.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만 구하면 된다?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맞죠? 그럼 구했다. 그러면 뭐 하면 돼?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끝나지.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진다? 기울기가 주어질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뭘 구하러 가야 돼?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라고 하기는 좀 그러나? 어쨌든 그 전에 푸는 순서를 생각하라고.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럼 우린 뭐하니? 무슨 식? 그걸 바로 세워? 그걸 벌써 할 수 있어? 접점을 바로 구해? 그 전에 뭐 해야 되잖아. 그렇지. 미분을 해야지.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뭐 하니? 미분을 해서. 그렇지. m이 나오도록 하는 x를 구해요. 그 다음에 뭐 하니? 접선의 방정식 사용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접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는 과정.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니? 미분을 해서 m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을 구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주어진다?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다. 두 가지 풀이가 나온다 그랬지? 크게 보면. 자, 동우가 기억나나? 수투 거야. 다시 한번 잘 기억 살려봐. 곡선 밖의 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피콤마큐라고 줘볼게. 피콤마큐가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일단 뭐하니? 곡선 뭐 y는 fx. 그렇지. 항상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두 가지 풀이를 뭘 쓰든 일단 무조건 첫 시작은 뭡니다? 접점의 좌표를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t, ft 라고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도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맞죠? 방법 1이야.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안 만들었다. 자, 접선의 방정식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렇지. 요게 이제 피코마큐를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색깔 바꾸자. 자, 노란색으로 간다. 요게 이제 뭐다? 방법 1. 근데 사실 방법 2로 넘어가야지. 맞지? 보통은 그게 더 빠르고 미적분에서는 여기까지 잘 안 오고요. 방법 2로 바로 넘어가서 접선 방식 바로 구해 놔도 됩니다. 알았죠? 접점의 x좌표를 t라 가정하면 또는 접점의 좌표를 t, ft는 식을 쓰란 얘기야. 라 가정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임으로 하면서 바로 넘어가면 돼. 미적분이잖아. 우리 수수 내용 하는 거 아니잖아. 이 내용은 사실 수투야. 미적분 서술형에 이거 굳이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알았죠? 조금씩은 중력하셔도 돼요.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를 뭐랑 비교한다? 아까 너 얘기 잘하더만. 뭐라고? 그렇지. 자, fx라는 곡선이 요 있어. 뭐 했다고 시간이 벌써. 접점을 가정한 거고 바깥에 피커마 큐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버린다? 그렇지. 두 개의 기울기가 일치한다. 뭐가? 접선의 기울기랑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t-p분의 ft-q라고 할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구하라. 알았죠? 그게 방법 2. 끝.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유형 하나 더 들어간다 그랬죠? 두 곡선이 접할 때. 다른 말로 비슷한데.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알았죠? 거기까지 해서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알았음? 뭐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이쪽이랑 이거랑 연결된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 나머지는 다 그거야. 나머지는 다 그냥 문제풀이야. 존나 쉽죠?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아까 내가 우영이한테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했나? 어쨌든 이거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얼른 써두세요. 근데 써두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언제? 오늘 내일 당장. 알았음?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시험 기간에 하려고 하는 마인드 제발 좀 갖지 마세요. 벌써 3학년이나 됐으면 학급 됐잖아. 시험 기간에 한다고 해서 안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간 게 그때 왜 들어가? 지금 바로바로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알았죠? 진짜 별거 없잖아.
결국 직선 얘기니까. 알았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얘기했던 거. 무슨 얘기? 두 곡선이 접할 때. 이거는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거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내용이 적어서 이제 조그맣게 쓰고 있는 거지. 다른 말로 뭐라고? 공통접선을 가질 때. 같은 말입니다. 자, 두 곡선이 만약에 FTGT라고 주어졌다. 어떻게 풀어? 그렇죠. 딱 두 개입니다. 접하는 그 곳을 x는 t라고 줘. 그래서 너희들의 풀이는 두 함수의 y좌표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요, 미분계수가 일치합니다. 알았음? 요걸 다해요. 알았음? 꼭 기억해야 된다. 공통접선을 가지거나 두 곡선을 접한다. 만나는 그 접점을 t라고 잡으면 ft는 gt, f't는 g't. 알았음? 근데 fx 혹은 gx 둘 중 하나가 원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면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 원을 우리 미분 못 하잖아. 물론 음함수에 없으면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굳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간다 보통? 그게 결국 원에 대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았죠? 또 하나 더. 두 개를 써야 되잖아. 자, 세호가 얘기했던 첫 번째 내용은 뭐다? 결국 얘야. 얘가 결국은 같은 t에 대해서 y좌표가 똑같다? 공통되는 점이 있다. 그거를 식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곡선 위에 있는 t, ft라는 점의 좌표를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어 버리시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또 다르게 풀어 쓴 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근데 그거 제곱하면 똑같은 식이라서 그냥 원에 대입하세요. 두 번째는 뭐야? 기울기랑 관련된 거 원에서 뭐 나와? 뭐 얘기를 하세요. 맞아. 에라이 새끼야. 수직으로 만난다. 알았음? 중심과 방금 썼던 그 접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뭔데? F'T죠. 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를 쓰시면 됩니다. 기울기 얘기 원에서 나온 거 뻔히 수직 하나 있잖아. 내가 수직과 평행은 무조건 기울기 얘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알았나요? 딱 그 두 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음? 그러면 이제 진짜 끝. 이게 다야. 나머지 다 문제야. 알았죠? 뭐 좀 그래,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 한 단원만 하기로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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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쉬운 거? 자, 내가 지금 써주는 번호들 풀어보세요. 1219번 먼저 풀고 있어. 번호 써놓을게 앞에. 자, 요 4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219번 어떻게 푸시면 돼요? 위에 있는 점. 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요 문제 자체에서는 되게 쉬워가지고 뭐 갈 수도 있지만 문제가 또 이만큼 붙어있는 문제들 있잖아. 거기에서 위에 있는 점 딱 보면은 뭐 해야 돼, 성민아? 위에 있는 점. 너 그 습관 좀 고쳐. 제대로 들어놓고 네? 하고 물어보지 마. 위에 있는 점이라고 주어지면 뭐 해야 되냐고. 그렇지. 대입해서
y좌표가 2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근데 지금처럼 위에 있는 점이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사실 너희들이 놓치지 않을 거야. 근데 말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곡선과 어느 한 곡선이 2, 12에서 접하는 이라고 할 때 그 y좌표 12 해결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넘어간단 말이야. 접한다라는 사실만 자꾸 신경 쓰고 미분을 합니다. 자꾸.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뭐다? y좌표가 2다. 응? 응. 얘가 0이니까 무시하고 나면은 b는 얼마다? 2가 반드시 나와버렸고. 그러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뭐가 나왔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주어졌다.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죠? y 미분해버리자. 뭐 하자? 미분하자. 곱의 미분이네요. 미분하고 미분하지 마세요. 더하기 앞에 건 미분하지 말고 뒤에 건 미분합시다. b 대신에 2 바로 쓸게요. 그러고 나서 x에 뭐 넣어버려요? 이거 없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그렇지. 없어져야지. 똑바로 하세요. 자, 그래서 x에 1을 넣어볼게요. 그럼 뭐 나와요? A. 그렇지. 얘는 0이고, 그렇지? 근데 그게 뭐다? 마이너스 3이 나왔다. a 찾았고, b 찾았고, 끝. 됐죠? 그 다음에 35번 가보자. 35번. 자, 뭐예요? y는 코사인 3x 위에 있는 점 t. 요번에는 어차피 t, 코사인 3t 맞춰놨으니까 얘는 무시할게요. 그리고 P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라고 하면서 여기 형광펜 표시 딱 돼 있는데 요거 딱 보자마자 너희들 놓치면 안 된다. 알았죠? 수직인 직선이 뭐야 이거?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잖아. 맞죠? 그래서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미분을 합니다. T를 넣어요. 마이너스 3 사인의 3T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 그 녀석과 뭐 하는 놈? 수직인 직선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미쳤나봐? 그냥 사인 3 사인의 3t의 역수입니다. 맞죠?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역수의 부호 반대로.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기 있는 점. 이거 뭐야? 이게 기울기인. 아, 왜? 알았어. 잘 하고 있어. 자, 어쨌든 요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구해주세요. 였으니까 직선 구해보자. y는 뭐예요? 3의 사인의 3t. 됐죠? 분의 1에 곱하기 뭐예요? x-t의 아이씨. 자, 근데 요 녀석에 대해서 뭐 해달래? 다른 말로 y 절편. x에 뭐 하시면 됩니다. 됐죠? 우영이 대답 잘하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질문이 나오기 전에 네가 먼저 말하면 오디오가 겹쳐서 내가 헷갈리거든. 알았지? 어. 요겁니다. 됐죠? 요게 ft예요. 그 녀석에 대한 뭐 찾아주면 되겠네. t가 0으로 가네. 그러면 여기는 뭐, 자,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자. 요 부분 뭐 어디로 가요?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다? 9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다? 그렇지. 답은 그래서 9분의 8이겠네요. 답은 4번. 됐니? 네. 다음. 43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뭐예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곡선에 접한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네? 점을 아닌데. 기울기가 주어진 거다, 그치? 됐죠? 물론 접점이 x 잡혀도 맞고. 맞죠? 맞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 저거야. 그래서 보통 얘 미분해서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해 미분, 뒤에 거 미분. 그래서 뭐 찾기? 는 1 찾기. 원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A 때문에 준 거지. 알았죠? 여기다가 x에 뭘 넣으면 2를 넣어버리게 되면 일단 계산하자. 뭐 나와? 2 A. 이건 지우고. 그게 뭐다? 1.
그래서 A는 얼마다? 3. A를 구하라는 용도로 X좌표가 주어진 거지. 이거는 X좌표가 주어진 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기울기가 1로 주어졌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읽어와야 되는데 놓치지 보통.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뭐예요? B를 구해야 돼요. B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네?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접점의 좌표 구하자. 2, 바로 암산하자. 2, 마이너스 3, 2. 뭐야? 마 2. 됐지? 그래서 y는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면 b는 뭐다? 마이너스 2. 됐죠? 그래서 이게 b지? 요게 b지? 둘이 더하니까 3 마이너스 2 어딨냐? 5번. 대현이 어때요? 정말 쉽죠? 아까 그리고 35번 이건 칠판 이게 무슨 터프야? 졸라 쉬워요. 알았죠? 미더는 자체가 졸라 쉬워요. 봅시 4번 가보자. 이게 더 어려웠어. 그렇죠? 자, 2,2에서 곡선의 근. 뭐야? 저 뉘앙스 자체에서 수에서부터 하던 얘기인데 저 뉘앙스 자체에서 뭘 알아야 된다. 저 점은 뭐다? 곡선 밖의 점이다.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항상 곡선 위의 점 2,2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문제다?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거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네? 그렇지. 자동으로 나와야 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다. 그럼 뭐 하자? 접점의 좌표를 가정하자. t, t분의 t-1. 되었니? 그리고 자동으로 또 뭐 해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해서 바로 는 2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y를 먼저 뭐 해야지? 미분해 버려야지. 그래서 곱의 미분으로 가도 좋고 또는 뭐라 해도 되고 1-x분의 1로 가서 미분을 하면 뭐 나와? 제곱분의 1 x의 마이너스 2승 나온다. 맞죠? 맞죠? x의 제곱분의 1 바로 나오죠? 거기다가 뭐 하시면 됩니다. t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뭐다? t제곱분의 1 나온다. 맞니?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 그렇지. 얘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뭐다? 되었나요? 네. 아, 더워. 곱하자. 넘어가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 답은 뭐야? 여기서 바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조심해야 된다. 곱을 구하라고 해서 이거 함부로 가면 안 돼. 알았지? 꼭 보기에 있을 거야. 알았음.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요거구나. 요겁니다. 요걸 만족하는 t가 만약에 뭐가 나올 때, 알파 베타가 나올 때, 또는 t1, t2가 나올 때, 이건 지우죠. 기울기는 그럼 결국 뭐야? 뭐랑 뭐야? 알파 제곱분의 1과 베타 제곱분의 1이 그게 바로 m1이고 그게 바로 m2잖아. 맞죠? 그래서 m1 곱하기 m2는 결국 뭐다?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분의 1이 들어가야 돼서 아까 그 알파 곱하기 베타 필요하긴 하네. 마이너스 2가 얼마로? 4분의 1로 나와야 되죠. 알았죠? 그 답은 2번입니다. 곱셈 공식 근각계세 관계를 이용하는 게 맞기는 한데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알았죠? 끝. 여기까지가 이거 기본 내용들 요거 기본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진짜 안 어려워요. 알았음? 근데 쉬워요. 그러면 요 유형 한번 풀어볼까? 아이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보도록 하냐면 어딨냐? 유형 11번이네.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1282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82. 가자. 청바지. 제가 볼때 그거 입고 지금 가족 사진 된다. 거기가 더 노잼이다. 동일이다. 자, 어쨌든 가자. 82번. 양수K에 대하여 두 곡선이 뭐합니다? P에서 만나는데요. 그 P에서 두 곡선이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일치하게 되는 거랑 수직인 거랑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같은 문제죠. 맞죠? 어느 한 점에서 결국 기울기에 대한 내용 얘기할 겁니다. 지난다 얘기할 겁니다. 알았음? 똑같은 얘기야. 결국 이것도 접한다라고 해서 독특한 게 아니라 접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치하고 y좌표가 일치합니다. 뜯어놓으면 이거거든. 근데 그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일치한다, 평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뭐 수직이다라고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잖아. 그냥 결국에는 이제 뭐야? P라는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뭐야 이거? 그래서 T, 아이씨 이렇게 가자. T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자? X 좌표를 뭐로 잡자? T라고 잡자. 그래서 T를 뭐 해주게 되면 요 점에 요 곡선에 넣어주게 되면 Y가 왜 나와? K에 2의 T승에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들이 뭐예요? 일치합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뭐 사용해줘야 돼? 기울기 얘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직으로 바뀐 거밖에 없지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서 뭐 해야 돼? T 대입합니다. 맞죠? 첫 번째 녀석 미분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K 곱하기 2의 T승 나올 거고 두 번째 녀석 뭐 나와요? 2T-3 나오겠죠? 둘이 곱했는데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둘이 뭐 해주면 돼요? 연립해주면 돼요. 선생 직선과 당 연립 이거 연립 못한다면서요? 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1을 뭐 해버리면 돼? 이 1을 넘겨버려요. 맞나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통째로 대입해버리면 되겠지. 맞지? 그럼 결국 얘랑 얘의 법이다. 맞니? 이 t의 샴승 슉 마이너스 9t의 제곱 슉슉 15t 마이너스 9 넘어와서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t 찾으면 된다. 맞지? t 뭐 나오디? 1 나온단다. 나머지 두 개는 뭐 허수 나오나 보지 뭐. 됐죠? 예. 그래서 t가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1 넣었으니까 얘는 2. 2는 좀 이따 나누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1이죠? 답은 뭐? 2분의 1. 1번이겠네. 되었을까? 네. 다시 잘 기억하세요. 공통접선을 가진다는 유형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더 다양하게 바뀌기도 하겠죠. 됐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유형들 끝난 겁니다. 수투랑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수투 내용을 제대로 기억 못하면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응? 수투랑 똑같다 하면서 책을 덮었거든. 이게 고3이야? 이게 이과고? 닥쳐. 조용히 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자, 이제 조금씩 활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26번, 29번 두 개 풀어보세요. 1200, 26번, 29, 왜 안 넘어가? 26번, 29번 두 개 풀어보세요. 하품 누구야? 누구인가? 몇 번 풀렸냐? 26번, 29번 두 개였지? 네, 26번. 좀만 더 크게 말해봐. 방금 그 말 좀만 더 크게 말해줘. 빨리. 미친놈. 자,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결국 이거.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항상 무슨 도형이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입니다. 결국 뭐가 필요해? 별편 두 개가 필요한 거지.
맞지? 그러기 위해서는 절편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이 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접선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맞니? 그래서 뭐 하자? 미분해버리기. 미분했어. 미분, 안 미분, 안 미분해, 미분, 2 넣어버리면 얼마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뭐야? 요거 나오면 된다, 맞지? 그럼 엑셀판 얼마예요? 엑셀판 얼마예요? y절판 얼마예요? 가로 얼마예요? 높이는? 그래서 답은 얼마야? 3번 4분의 2제곱 나온다. 됐죠? 네, 존나 쉽다. 맞죠? 자, 29번 가봅시다. 29번은 뭐야? 어떠한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리고 gx 위에 있는 점 0,0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어쩌고저쩌고 지난 점 찾기. 그럼 일단 지나는 점이니까 마지막에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그럼 대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맞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점은 알고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되겠네.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고 G프라임의 빵을 찾으러 갑니다. 맞나요? 자,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F가 0 되는 거 찾기. 맞니? 자, 색깔을 조금만 맞춰보자면 여기가 뭐니까? 0이니까 여기서 뭘 찾는 거야? 0 되는 걸 찾아야지. 맞니? 맞냐? 네. 근데 지금 G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했거든. 0,0을 지난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도 뭐다? 0이 되는 거야. 저 두 개가 바뀌면은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미분해서. 요걸 아니까. 미분해서. 맞지? 뭐 나와? 미분하면 3x 플러스 1분의 3 나옵니다. 맞나요? 됐죠? 그래서 거기다 뭐 넣기? 0 넣어버리기. 뭐 나와? 3. 자, 그러면 근데 잠깐만. 이거 잘못 썼다, 그치? 요거다,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을 찾으러 가자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뭐가 됩니다? 그렇지. 됐죠? 요 순서로 가야지. 맞지?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얘로 와서 얘를 구해야지. 되었니?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뭐에오 그래서 3, 몇이야? 1이네. A는 1. 답은 몇 번? 4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역함수의 접선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았음. 재미없다. 왜 시선을 피하지? 자, 지금 벌써 50분이야? 하나만 더 풀자. 뭐야, 한숨 쉰 거야? 자, 얘들아, 거기 들어보세요. 아니다. 1206, 아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자. 1269번. 이거는 괜찮죠. 1260번. 뭔 개소리야. 어떻게 하시면 돼요? y는 4분의 x 제곱 위에 있는 두 점. 지금 여기 점의 좌표 다 주어 있는 상황이다. 그치? p 알고. 그는 모르네. 에서의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어디야? 그림 너무 조그만데. 요거 얘기한다. 맞지? 요거 두 개가 뭐합니다? 일치합니다. 라는 얘기네. 그럼 결국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접선
하나 일단 구할 수 있는 놈 있다. 그치? 맞죠? 이 녀석 어떻게 구해요? 미분을 해서 X좌표 넣으면 됩니다. 맞니?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미분 좀 하자. 미분하는 거 여기다 쓸게요. 2분의 X. 자, 거기다가 뭐 넣어야 돼? 루트 1을 넣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y는 2분의 루트 2에 x 마이너스 루트 2에 플러스 2분의 1 나온다. 맞지?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하고 가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사실 어디야?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 지금 각 표시를 해놨잖아. 요 두 개의 각이 같고 결국 요 각이 같아지는 거 아니야? 요 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맞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등장하면 우리 저기 앞에 삼각함수 할 때 뭐 하자고 했었어? 반드시 그렇지. 탄젠트를 만들어 오자 그랬다.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로 잡으면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를 뭐라고 잡으면 베타라고 잡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세타, 요 각의 크기가 결국 뭐랑 똑같다? 알파랑 똑같다 아니냐? 맞죠? 됐죠? 그럼 결국 베타가 뭐네? 2알파가 되겠네. 맞음? 예. 그럼 끝났네. 뭐? 탄젠트 알파가 결국 뭐였어 방금? 2분의 루트 2잖아. 맞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2알파를 구할 수 있겠다. 맞지? 뭐예요? 왜 루트 3은 뭐야? 1마 탄탄분의 탄포탄. 공식 써주면 된다. 맞지? 얼마야? 분의? 그럼 얼마예요? 그게 바로 뭐가 나오면 돼? 되었니? A 나왔다. 맞지? 얼마야? 4루트 2 제곱해야 되나? 32. 답은 3번. 됐나요? 쉽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배운 거는 뭐네? 다시 한번 나왔던 거 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내용 등장하면 뭐 하자? 각을 도입해서 탄젠트에 대한 내용으로 덧셈 정리하러 가자. 알았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들 했고 다음 주까지 접선의 방정식 문제 다 풀어오세요.